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입니다. 네, 오늘부터 7주간 이 두 분과 함께 환자들이 원하는 7대 의료보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안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 15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백혈병 진단받고 투병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한 달 약값이 450만 하는 그런 이제 표적항암제 되게 좋은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을 바로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 환자단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떤 정권 교체인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선출될 차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민간 건강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현실상으로 가능한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표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비급여로 내는 돈이 만약에 전체가 100%라면 그중에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실제 만약 1,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었다라고 하면 실제 환자는 600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또 400만 원을 또 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질환을 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4대 중증 질환, 보통 암이나 희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뭐 거의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거의 한 4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보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의견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장 기자가 볼 때는 건강보험 체계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오바마 케어라고 미국에서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사실이지만 실제 환자분들이나 이런 의료 현장을 가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사실 이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 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뭐 보장성 강화라고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전년 대비 약 2,200억 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건강보험 뭐 부가체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고 후퇴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사실이고요. 그중에 대안이 됐던 게 사실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아니면 또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통해서 좀 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민간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도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보험 설계자의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전액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납득이 됐거든요. 안 대표님, 이렇게 민간보험에 기대는 사람들도 많죠? 많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지고는 중병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실손보험,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할 수 없는 정도의 보장성이다 보니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또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민간보험으로 또 혹시 모를 이제 그런 이제 뭐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장 기자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 민간 실손보험이 없어질 정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간보험의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거의 1인 1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민간보험 투입률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가입률을 보니까 국민 65%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할 것으로 보고요. 보유 계약 건수가 뭐 3,265만 건인데 사실상 조사를 해봤더니 가입자의 70%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원비나 간병비, 급여 손실 보장이나 입원 보장을 조금 더 높이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선택지가 뭐냐 봤더니 건보료를 좀 더 많이 내더라도 본인 부담을 적게 할 것이냐 혹은 건보료를 덜 내고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국민들의 약 70%에서 80%가 건보료를 내면서 추가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도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 의료비가 한 6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2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비하면 또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조 정도의 재정을 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정량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또 기업이 또 그 정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도 또 국고를 보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비급여 부분을 뭐 단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순차적으로 이게 급여로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100% 보장할 경우에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 기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많은데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라는 요구에 기분 좋게 응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요. 실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장성 확대는 또 국민들이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장은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돈 역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의료비나 또 아까 안기종 대표님 말씀하신 이 비급여 문제는 계속해서 폭증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재정적으로 충당하면서 보장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진료비 부담률을 낮췄다고 하는데요. 예로 들어서 암과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등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5%로, 또 희귀 난치 질환은 10%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안 대표님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 전체 의료비의 5%에서 10%만 부담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가 훨씬 더 많다 보니 그거는 이 5% 10%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비급여를 놓아두고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뭐 중증 질환 뭐 보장성 확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해도 사실 약간 절름발이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출시가 되어도 비급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비급여 빨리 급여를 만들어주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를 본인을 뭐 20% 부담했던 걸 10%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별로 크게 줄지는 않는 거죠. 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상시험을 끝낸 치료제가 출시가 되었을 때 그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나 또 제약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환자는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급여가 되는 치료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사도 그걸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고가의 약을 놓고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예전에 한때 이슈가 돼서 뭐 환자단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젤콜이라고 하는 이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뭐 무려 한 달에 약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고가에 달하다 보니까 이걸 치료를 이 비급여를 받고 부담하면서까지 생명 연장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사실 치료제의 효과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됐다고 해도 비싼 비용을 부담시키면서까지 환자가 이거를 좀 먹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상 모든 약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기에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이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소중한 거고 그게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되게 이제 이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그 폐암 관련된 신약들이 출시된 데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현재 약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11개월 정도 같으면 보통 그 약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약을 먹지 못했던 환자는 다 사망하는 거죠. 네, 좀 새로운 급여 논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 기자,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 비급여 기간이 길면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오랜 시간 투자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치가 이 보험 적용 여부로 인해 하락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성공률 역시 10개 중에 7개 수준인 74%에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평가가 좋은 약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신약이 실제로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돼서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님, 이 예.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비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환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신약이거든요.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생명과 직결된 내용들인데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허가받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든든한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바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험이 되려고 하면 보통 600일이 걸리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걸리면 그 사이에 돈 없는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환자들이 이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급여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흑자에 대한 자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쓰여야겠죠. 안 대표님,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장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바마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할 정도로 뭐 이렇게 실제 제도는 부러운데 실제 혜택을 주는 그 보장률은 낮은 편인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장 기자? 네, 사실 국내 입원과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입원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의 89%인 반면에 한국은 55%에 불과해서 사실 뭐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뭐 말씀하신 대로 부러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였습니다. 외래도 평균 보장률이 78%인데 한국은 이 OECD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62%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보장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선진국에서 본인 부담금이 높게 설정된 의약품 항목은 그나마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인 58%에 근접한 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나라 비교하니 그렇지도 않네요. 특히 입원과 외래 같은 경우는 부끄러울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최근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OECD 평균만 맞춰라. 그래서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입원 보장률뿐 아니라 신약이라든지 다른 비급여 모든 항목에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재정이 감당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재정이 투입돼야 될까요? 네, 사실 건강보험 입원 보장률만 예를 보면 2014년에 64.5%에서 오는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에 당해 연도 추가 재정이 약 8조 3천억 원으로 소요되고요. 그 밖에도 다른 예산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런 흑자 재정 상황에서는 확대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그 비급여가 계속해서 이게 개발되고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해가지고 보장률을 단기간에 올려두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8조 원 정도 되는 재정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그나마 좀 다행히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조 정도의 재정이 있거든요. 사실 그 재정을 그 보장성 확대에 투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기업을 설득하고 또 국가에서 국고 보조를 더하게 되면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열악한 나라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감기 환자 치료하려고 건강보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 같은 이 소위 국가의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OECD 국가 아니면 주위의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보장률이 낮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손보험에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장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는 입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강보험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경상의료비, 그러니까 입원비, 의약품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냐 집계를 해봤더니 약 16조 원 정도가 재원이 추가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장률이 충분히 좋은데 더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질환이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아픈데 민간보험이나 실손보험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 보장률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20% 정도만 올려주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하나만 믿기는 힘들다.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장 기자, 관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의 비율이 86%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가 얼마냐도 봤더니 약 32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안 대표님, 이런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제가 값싼 사람이 있는데 사실 민간보험 가입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 환자들의 이 의료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보험료로 지출했던 금액이 다시 나중에 의료비로 받는 혜택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저도 안 대표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 민간보험이 누구나 들 수 없는 보험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든다는 거는 어떤 보완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쇄작용을 한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60대 그리고 무직,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가입률은 상당히 낮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허약하다고 느끼는 집단, 어떤 가구 내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이 민간보험을 좀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 실손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요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기자, 어떤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전담병원을 확충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또 하나가 관심인 게 치매 관련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서 전국의 치매 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건강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18세 이하에게는 무상진료, 그러니까 청소년 무상진료를 내세웠고요. 출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지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생계급여 보장률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 대표님,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현재 대선 후보들이 좀 구체적인 이 보건의료 관련된 이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어느 후보가 분명히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어르신 표심이나 그 중증 질환 환자들의 표심 때문에 뭐 기초 노령연금이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처럼 제가 봐서는 좀 구체적인 이 그룹을 정해서도 아마 공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좀 약간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임기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고맙습니다.